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BMW X5 F15 xDrive 30D입니다. 202,955km를 탔고 2013년 11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 2,750만원입니다. 굉장히 비싼데 신차 가격이 아무래도 높은 차니까 그렇겠죠. 네, 일단 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차네요. 매연은 10%가 나오고 매연은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올펜에 미세 누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입고기간은 대략 11월 26일, 한 달까지는 아직 안 됐고 한 2주 정도 지난 차입니다. 소유자 변경은 2회, 내차 피해는 3회 207만 5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보험이력은 또 56만원, 90만원, 60만원 정도가 있겠고, 도장은 다 있는데 일단 앞뒤 범퍼가 기본적으로 수리가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보다는 직접 차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는 부산에 있고요. 저와 함께 부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 고향인, 또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던 전포동입니다. 부산시 서면 들어보셨을 건데 서면에 있는 전포동입니다. 여기서 이제 와이프 좀 내려다 주고요. 저기 서면에 뭐 볼 일이 있다 해서 내려다 주고 저는 이제 차고지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차고지는 6km 입니다. 간만동이니까 가깝죠. 여기서 어떻게 이 무슨 전포대로가 서면이 나오고, 서면을 지나서 문현동이 나오고, 문현동이 지나면 우암동이 나오고, 우암동이 지나면 간만동이 나오고, 간만동을 그대로 또 직진을 해서 지나면 용당동이 나오죠. 용당에 그런 식으로 갑니다. 서면은 제가 이제 태어났던 곳이고, 또 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를 여기 나왔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기 출신이고, 간만동에서도 좀 살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가고 있는 이 경로가 다 어린 시절 저의 이제 성장 배경이 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한 곳이고, 한마디로 저는 이제 전포동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이죠. 현재는 김해에 살고 있지만 너무 많이 변했고, 한편으로는 또 많이 안 변하기도 했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생기는 거지? 지하도가 생기네. 여기 지하도가 생기는군요. 맞나? 지하도 맞는 것 같은데, 지하도 치고는 좀 좁은 것 같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차는 주행거리가 많죠. 주행거리가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또 디젤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은 바로 이제 똥구멍, 그러니까 DPF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배기가스가 건강하게 나오는지, 배기가스가 건강하게 나오는지가 일단 첫 번째 주안점이, 혹은 두 번째 주안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주행거리가 많은 디젤 경유차는 아무래도 이제 머플러, 그러니까 배기가스가 좀 나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연료가 덜 탄 그 배기가스 덩어리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것들이 뭐 매연 후처리 장치, DPF라고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터빈, 또 인젝터, 또 EGR,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EGR은 지금 리콜이 떠 있거든요, 이 차도. 그래서 이제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수리 부분, 뭐 외장, 뭐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아마 구매 결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매연이 심하게 나와서 DPF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거나, 혹은 매연 누설,
혹은 터빈이 좀 끄름이 많다거나 터빈이 누유 이전에 끄름이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시동을 걸어서 매연 냄새를 엔진룸에서 맡아봤을 때 뭐 매연 누설이 생겨가지고 빼개한 냄새가 느껴진다거나 이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정비하는 수리비가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을 잘 해봐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절대 가격이 2천만 원 후반이니까요. 절대 가격이 비싼 차란 말이에요, 중고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무리 신차가 비싼 차이긴 하지만 그럼 이 차를 이 비용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 이제 종합적인 좀 주안점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이런 차들이 좀 어렵죠. 판단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어려우면서 쉽기도 하고. 그런데 궁금하네요. 가서 보면 알겠죠. 여기는 문현동입니다. 여기 이 동네에는 저희 친인척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걸어서 어디 찾아가라면 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직장생활 하면서도 여기 거래처가 많아가지고 많이 다녔고, 우측에 있는 금융 빌딩도 많이 갔었고. 네, 저기 이제 문현교차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인더스의 대표인 친구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 어릴 때 무슨 술빵 있지 않습니까? 술빵. 그런 냄새가 나는 동네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 공장이 안 보이는 것 같네. 무슨 막걸리 만드는지 연탄 공장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또 여기는 또 저희 사촌동생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고 그랬습니다. 저 크레인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크레인 너머가 부산 외국어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참 이 동네는 진짜 안 바뀐다. 하긴 뭐 여기는 이 컨테이너 보드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바뀌기 힘들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목적지를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는 간만동이고 버스 종점 동네입니다. 10시까지 온다고 했으니까 시간 맞춰서 왔네요. 헛걸음이 안 돼야 될 텐데. 오늘 볼 차는 뭐 외장은 뭐 그렇게 수리가 많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다 왔습니다. 저기 신호등 넘어 있는 단지, 우리 몇 번 왔었던 그 단지입니다. 크레인들이 보이죠? 컨테이너 보도입니다. 네, 이제 도착을 했고 고객 주차장에 제 차는 주차를 했고요. 이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12월 중순인데 날씨가 봄이야, 봄. 날씨는 좋다. 차도 좋았으면 하네. 네, 오늘 저 판매자분은 예전에도 같은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 사무실에 차를 본 적이 있거든요. 좋은 기억도 있고 좋지 않은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차가 저기 있네. 또 저렇게 해놨네. 살짝 빼놓지. 이걸 이것으로 잘 해놨거든. 20만, 정량이 좀 많아가지고 또 차가 차인지라. 제가 예전에 몇 번 왔었는데 그때는 저 리프트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좀 떴는데 제가 한번 부탁해볼까요? 한번 떠보긴 봐야 될 것 같아. 차가 다른 거는 여기 있던데. 네. 이 차입니다. 야외 주차장이라 해서 볼게요.
그래서 판매 사장님이 좀 친절하시네요. 일단은 엔카를 딱 가서 좀 띄워달라 해서 차를 띄워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20만 킬로를 타서 약간의 이제 세월은 느껴지는데, 하나씩 리프트를 떠보고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보겠습니다. 사고는 없고, 네, 차 리프트를 떠봤죠. 전반적으로는 깨끗합니다. 전반적으로는 깨끗하고 딱히 하체 어디 교환이나 이런 흔적은 없었죠. 사고도 당연히 없었고, 하체 부속도 교환을 한번 했을 법한데 교환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현장을 많이 다녔는지 좀 비포장 도로를 대부분 다니지 않았을까, 적어도 요 근래에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크랭크 케이스, 그러니까 엔진하고 미션이 붙는 그 크랭크 케이스에 미세한 누유는 보이는 것 같아요. 엔진 블록 쪽은, 엔진 오일팬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건 그렇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장을. 이런 외장을 갖고 있고, 외장 소리는 많이 없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실외매장이라서 먼지가 좀 쌓여 있는 것을 감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체부터 봐야 되겠다. 오늘은 하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금호 크루젠 HP71 SUV에서 많이 쓰는 타이어고 20년 34주 차입니다. 타이어는 편마모는 관찰되지 않고요. 휠은 좀 이쪽은 괜찮은데 여기 약간 이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패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패드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하중이 많이 나가는 차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패드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디스크 로터는 다음번 턴,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할 때 한번 갈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이 W15의 콜스프링 가스쇼업 타입의 이 하체 부품은 교환 흔적은 없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볼게요. 뒤쪽 휠입니다. 좀 많이 긁혔죠. 여기 하고 이런 부분 좀 긁혔고, 타이어는 똑같이 한 마무는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타이어 트레드를
재워봤는데 둘 다 앞뒤 모두 70% 이상 남았습니다. 뒤에 패드는 한 50에서 한 60% 사이 정도 남았고요. 역시 3만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요런 더스트 커버나 이런 데 보면 비포장, 특히 시멘트 같은 거 좀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전차주분께서 그런데 좀 많이 다니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 엣지 부분에 휠 기스는 좀 있고요. 네, 조수석 앞 휠은 좀 역시나 사용감이 있습니다. 휠은 뭐 복원을 했거나 도장을 했거나 이제 그런 흔적은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용 흔적은 있고, 타이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문콕이 하나 있고, 뒷범버가 도장이 한 판 있습니다. 이쪽 면을 보면 이렇게 약간 도장의 흔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차는. 그래서 지금 먼지는 좀 있지만 딱히 크게 뭐 키스가 있거나 문콕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외장은 이제 먼지가 쌓여서 그렇지 조금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딱히 문콕, 여기 하나 있네. 여기 문콕 하나 있고, 보면 좀 먼지 때가 좀 있죠. 그래서 이 차는 여기도 약간 쿡 하고 지키는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출고 상태 열이고요. 딱히 뭐 문콕이 보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문콕이란다. 돌빵. 반차도 잘 맞고, 라이트 발변이 많이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외장은 일단 손이 많이 안 탔어요. 수리가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장은 깨끗한 편이에요. 문콕이 좀 있긴 하지만 차 20만 킬로 탄 차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외장은 괜찮다, 외장은 A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휠의 키스는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일단 외장 수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치고요. 비처리 저하면 그렇고, 자, 다시 다시 했어. 새치. 우측 앞범버도 도장이 있네. 그러네요. 근데 수리는 잘 됐다. 네, 타이어입니다. 뒤에는 8mm, 앞은 똑같습니다. 7.8mm 정도 있습니다. 네, 여기도 도장이 없어요. 없는 게 맞습니다. 도장이 없습니다. 새치입니다. 반면 앞범버는 도장을 한 판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표시가 잘 안 나요. 도장이 잘 됐고 부분 도장을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도장의 흔적이 이쪽으로는 안 남아있거든요. 보면 여기 범버 부분 도장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외관은 문콕이 좀 있긴 하지만 A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문콕이 약간 사선으로 약간 이렇게 들어간 문콕이 있어요. 보이시나 모르겠다. 그래서 외관은 A. 휠의 상태가 좀 아쉽긴 하지만 세차를 하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뭐 루프도 딱히 뭐 이상한 거 없고요. 왜 유리라든지 몰딩 다 괜찮습니다. 근데
차가 아주 깨끗하게 탄 차까지는 아니에요. 단지 어디 뭐 외장에 외력에 의한 손상이 없다고 하는 거죠. 네, 트렁크입니다. 이것도 트렁크가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열립니다. QM5 같이 쪼개져서 열리고, 트렁크는 또 의외로 깨끗해요. 물건 많이 안 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체나 뭐 여러가지 틈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런데 보면은 먼지가 약간 석회 먼지 같은 게 좀 끼어 있는 거 보면 현장을 확실히 좀 다닌 차가 맞거든요. 그런데 트렁크에 뭐 물건이나 공구 뭐 이런 거 싣고 다니는 차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깨끗한 편이고, 그쵸? 여기에 뭐 공구 같은 거나 박스 같은 거 중량 좀 나가는 거 실으면은 키스가 나는데 그런 거 없고요. 당연히 이제 뭐 리프트에서 봤듯이 하체는 뭐 침수나 사고 현장 이런 거 없습니다. 깨끗해요. 네, 실내를 보겠습니다. 실내는 그냥 20만 킬로라는 거를 또 감안해야 되니까 그냥 주행거리를 감안했을 때는 뭐 무난한 수준이라고 보이는데, 이런데 보면 틈새 확실히 먼지들이 좀 쌓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웨더실 고무 몰드는 조금 나이가 조금 들어가고요. 시트는 뭐 나쁘지 않고, 이런 기능들은 제가 확인을 할 거고요. 이건 시동 걸어야 되고, 네, 뭐 물을 먹었다든지 뭐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20만 킬로라고 하는 주행거리가 확실히 스티어링에서는 좀 느껴집니다. 조금 이제 7까지나 이런 건 좀 느껴지고요. 실내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도 지저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 물새 난 적 없고, 그런 것도 비교적 주행거리를 대비했을 때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송풍구도 대시보드도 괜찮고요. 모론 오염도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약간 좀 세차가 덜 돼 있는 흔적이 있는데, 그런 거야 뭐 클리닝을 하면 되는 영역이니까. 그렇고요. 블랙박스가 약간 삐딱하게 달려있네. 네, 전원은 들어옵니다. 네, 2열입니다. 2열도 뭐 사용감은 좀 있어요. 이런데 보면은 사용감은 있는데, 시트 자체 손상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때가 많이 없고. 그래서 실내를 보면 그냥 주행거리보다는 연식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사용감이 주행거리 20만 킬로만큼 많지는 않아요. 실내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시트도 20만 킬로 탄 차 치고는 깨끗하고요. 그래서 차는 사람이 막 많이 타고 다니는 차 같지는 않습니다. 또 짐도 많이 안 싣고요. 그런데 뭐 캠핑 다니고 한 차들은 그런데 막 실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또 없어요. 실내도 저는 B+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런 데도 뭐 먼지 같은 거 많이 안 껴있고. 실내외는 정리를 해서 보면 B+, 그 다음 A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조수석 뒷도어는 여기 약간 뭔가 좀 찍힌 흔적이 있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여기도 좀 찍혔죠. 사용감은 괜찮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얘기하기엔 좀 힘들어요. 그런 틈에도 먼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막 먼지에 쩔었다거나 실내가 그런 건 없는데, 여기 보면 외부에
먼지가 많은 현장은 좀 확실히 다닌 것 같습니다. 평균 이상의 먼지가 좀 끼어 있거든요. 실내로는 유입이 안 됐고, 그런 게 이 차의 특징이 아닙니다. 하체나 틈, 실내로 침투는 안 된 먼지들이 좀 끼어 있다. 다만 네, 그걸 문제 삼을 정도는 못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떨어졌네. 그걸 좀 반증하는 게 여기 등록증, 이게 옛날 전차주분 등록증 카피된 게 있는데 거기에 무슨 개발이라고 법인차로 있더라고요. 전차주의 이력이. 네, 엔진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장비를 브레이크액 체크해 볼게요. 브레이크액은 일단 2% 미만인 듯 합니다. 괜찮은 수준이고요. 네, 일단은 다음으로 냉각수를 볼게요. 냉각수는 약간 자연 소모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미니멈보다 조금 살짝 더 내려가 있는데 그래도 기름이 보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슬러지 수준도 괜찮고, 거꾸로 됐네. 보면 그래도 pH 7.5 이상 산도를 보이는 것 같고요. 냉각수로. 다음으로 엔진 오일. 이게 엔진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엔진 오일은 좀 적다. 엔진 오일 보시면은 미니멈 쪽에 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다. 그죠? 엔진 오일이 미니멈에 있어요. 야, 이게 좀 사진을 찍고. 네, 엔진 오일이 약간 좀 찝찝하네. 20만 킬로를 탔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줄 수 있을 거거든요. 네, 뭐 연료가 누출되는 것으로 보이는 관찰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터빈도 끄름이 안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요. 저기 DPF죠. 거울을 가지고 와서 볼게요. 일단 눈은 뒤쪽에 잠박하바나 한쪽으로나 잠박하바 쪽은 일단 괜찮습니다. 그리고 DPF 클리닝 하면 보통 클리닝하고 나서 면이 누설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클램프 쪽에서 면 누설의 흔적은 없습니다. 터빈도 그을음이나 오일 안 보이고요. 네, 지금 오일팬이 보이는데 오일팬도 눈은 안 보입니다. 저기 이제 EGR 쿨러죠. EGR 쿨러는 리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닫으면 될 것 같고. 네, 오일 쿨러 연결부 와이퍼에서 뭐 누유가 있거나 하는 흔적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여기 오일 쿨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누유의 흔적, 누수의 흔적은 없다. 일단 그까지가 엔진룸의 소견입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은 일반 시동은 돌리고. 네, XY, Z 모두 좀 진동은 있는 편입니다. 확실히 떨림이 좀 느껴지는 편입니다.
근데 주행거리에 비해서 블루바이퍼스는 많이 안 올라와요. 그리고 네, 매연 냄새도 전혀 안 납니다. 냉각수 정도만 한번 소환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이 차는 머플러가 깨끗해요. 그죠? 그래서 확실히 머플러가 깨끗합니다. 장거리 주행을 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트렁크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네, 후방 열선 뜨겁게 잘 나옵니다. 네, 열선 잘 나옵니다. 이쪽도 있고, 네, 여기도 열선 잘 나옵니다. 잘 내려고, 여기도 잘 내려고. 네, 앞뒤 등화류 모두 잘 들어옵니다. 모두 잘 들어오고, 오케이. 열었고, 네, 에어컨 너무 뜨겁게 잘 나오네. 차갑게 잘 됩니다.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사이드미러, 네, 히터도 문제없이 잘 나옵니다. 네, 지금 파킹 상태고요. 드라이브 모드. 진동이 약간 타고 들어오긴 하는데 후진. 네, 확실히 진동이 좀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운트는 한번 교환해주면 좀 극적으로 좀 진동, 체감되는 진동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 잘 들어오고요. 후진. 네. 스티어링 기어 약간의 위격은 느껴집니다. 약간 하는 소리가 납니다. 기능상 이상 없는 이상 소리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 앞식 스티어링이고요. 그다음 스티어링 펌프도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네, 혼 이상 없고요. 다르고 그 차이 속에서 이 죽음에 대해 우린 어떻게 애도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소리 잘 나옵니다. 재발한 교회 정동준 네, 엔진오일 게이지에서처럼 미니멈 바로 위에 걸쳐 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 정상 범주에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주행거리를 20만 킬로나 탔으니까 이 부분은 자연 소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엔진오일 교환을 한참 동안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엔진오일을 좀 먹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고객님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디젤이라서 스로틀은 항상 풀로 열려있죠. 윤곽 소음도 유지 잘 되고 전압 정상입니다. 네, 확실히 차가 주행거리가 있다 보니까 진동은 좀 있습니다. 워실
거책 잘 나오고요. 일단 하체는 또 괜찮아요. 보면 백내시 같은 거 안 느껴져. 네, 이쪽에 턱이 있으니까 턱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차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동은 좀 많이 타고 들어와요. 제가 차는 네, 뭐 구입하셔가지고 클리닝하고 뭐 소모품 교환하시고 그렇게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체는 완벽해요. 전혀 이상 징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는 저의 의견은 구매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냉간대 시동을 걸었을 때 약간 툭툭 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인젝터 부분이 약간 좀 어느 정도 이제 노후가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차는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마운트, 그다음에 인젝터 정비, 그래서 아무튼 뭐 구매할 만하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